안녕하세요. 혹시 2026년에 여러분의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지금이랑은 아예 다른 숫자로 찍혀서 나올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? 오늘은 바로 이 문제, 흔히 건보료 폭탄이라고까지 불리는 우리 지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큰 변화에 대해서 제가 아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. 자, 한번 상상해 보세요. 2026년 8월, 어느 날 갑자기 내 아의 건강보험료가 2배, 아니 어쩌면 3배로 껑충 뛴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? 좀 황당하게 들리시죠? 근데요, 이게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.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내용은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. 사실 이게 뭐 갑자기 툭 튀어나온 얘기는 아니에요. 정부가 지난 4년 동안, 그러니까 피부양자였다가 지역가입자로 바뀌신 분들을 위해서 보험료를 깎아주는 혜택을 줬는데 이걸 서서히 줄여온 거예요. 처음에는 80%나 할인해 줬는데 해마다 60%, 40%, 20% 이렇게 줄어들다가 마침내 2026 8월에는 어떻게 되느냐? 네, 보시는 것처럼 빵! 0%가 되는 겁니다. 이제 우리를 지켜주던 보호막이 완전히 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오늘 제가 딱 5가지 핵심 포인트로 정리해 드릴게요. 먼저 왜 하필 2026년이 중요한지 그 경고부터 제대로 알아볼 거고요. 그리고 도대체 왜 보험료가 오르는 건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. 그 다음엔 제일 중요한 거죠. 내가 피부양자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한번 체크해 보고요. 나도 모르게 빠질 수 있는 소득의 함정들, 이것도 살펴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린 뭘 해야 하는데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계획까지 싹 다 알려드릴게요. 자, 그럼 첫 번째 열쇠부터 한번 풀어볼까요? 2026년 건보료 경고. 이 유예 기간이 끝난다는 게 우리한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부터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.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. 2020년 8월부터는요. 그동안 피부양자였다가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받았던 그 보험료 할인 혜택, 이게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부터는 깎아주는 거 하나도 없이 산정된 보험료 100%를 모두 다 내야 한다. 바로 이 뜻입니다. 이게 그냥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실제 사례인데요. 한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. 제가 상담했던 많은 은퇴자분들도 이 시점을 그냥 놓치고 있다가 갑자기 날아온 고지서 보고 정말 깜짝 놀라시더라고요. 준비가 핵심입니다. 라고요. 보세요. 이미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. 그런데 말이죠. 보험료가 오르는 이유가 단순히 이 할인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만은 아닙니다. 여기에 또 다른 아주 큰 변화가 더해지면서 말 그대로 이중 충격을 주는 거거든요. 그럼 그 두 번째 이유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바로 건보료를 계산하는 방식 자체가 뿌리부터 바뀌기 때문입니다. 예전에는 재산이나 자동차 같은 내가 뭘 가지고 있나에 점수를 매겨서 보험료를 계산했거든요. 그런데 2026년부터 도입되는 새로운 시스템은 그런 거 다 빼고 오직 내가 얼마를 버나, 즉 소득에 따라서만 보험료를 매기는 방식으로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새로운 시스템에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경고등이 바로 이 숫자입니다. 만약 여러분의 1년 소득이 3,860만 원을 넘어선다? 이건 앞으로 내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. 자,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. 과연 나는 피부양자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? 이겁니다. 지금부터 공식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내 상황은 어떤지 직접 한번 따져보시죠. 자, 이 체크리스트를 한번 같이 보시죠. 피부양자가 되려면요. 여기 있는 소득이랑 재산 요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돼요. 하나라도 어긋나면 안 됩니다. 먼저 맨 위에 소득 기준부터 볼게요. 1년 종합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안 되고요. 다음은 재산인데 재산세 과세 표준이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. 근데 만약에 재산이 그보다 좀 많아서 9억 원 이하 구간에 해당된다? 그러면 소득 기준이 연 1천만 원 이하로 훨씬 더 까다로워져요. 이 중에 단 하나라도 걸리면 바로 자격이 상실되는 겁니다. 그리고 여기에 정말 무서운, 어떻게 보면 독소조항 같은 게 하나 숨어 있어요. 그게 뭐냐면 부부 중에 딱 한 명만 소득 기준을 넘어도 다른 배우자까지 같이 탈락한다는 점입니다. 재산은 각자 따로 계산해 주는데 소득만큼은 부부를 그냥 한 몸으로 보는 거예요. 한 사람의 소득 초과가 두 사람 모두의 자격 상실로 이어진다니 이건 정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. 바로 이렇기 때문에 소득 관리가 이 문제의 핵심인 겁니다. 특히 건강보험공단이 어떤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제대로 모르면 나도 모르게 함정에 빠질 수 있거든요.
지금부터 가장 헷갈리는 금융소득이랑 연금소득,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특히 저축이나 투자를 통해서 이자나 배당을 받으시는 분들 계시죠? 그렇다면 이 숫자, 1,000만 원을 머릿속에 꼭 새겨두셔야 합니다. 이게 바로 여러분의 건보료를 결정하는 말 그대로 운명의 선이 될 수도 있거든요. 그리고 이 1,0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왜 그렇게 무섭냐? 이 절벽 효과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. 한번 보세요. 내 1년 이자 소득이 999만 원일 때는 건보료 계산할 때 소득이 0원으로 잡혀요. 아무 문제 없죠? 그런데 여기서 단돈 2만 원만 늘어서 1,001만 원이 되는 순간 갑자기 그 2만 원만 더해지는 게 아니라 1,001만 원 전체가 내 소득으로 잡혀버리는 겁니다. 정말 아찔한 낭떠러지 같지 않나요? 그러면 다른 소득들은 어떨까요? 여기서 중요한 몇 가지만 제가 빠르게 짚어드릴게요. 첫째,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요, 내가 받는 금액의 딱 절반, 50%가 소득으로 계산됩니다. 둘째, 정말 다행인 건 개인연금인 IRP 같은 것들은 아직 포함이 안 돼요. 셋째, 사업소득은 정말 조심하셔야 하는데 단 1원이라도 소득이 잡히면 바로 자격이 박탈됩니다. 마지막으로 실업급여는 소득으로 보지 않으니까 이건 안심하셔도 됩니다. 자, 지금까지 문제점이 뭔지 충분히 파악했으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해결책을 이야기해봐야겠죠? 이 건보료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계획들 한번 살펴보시죠. 가장 먼저 알아두셔야 할 아주 유용한 제도가 바로 임의계속가입이라는 겁니다. 이건 특히 최근에 퇴직하신 분들을 위한 건데요. 퇴직하고 나니 지역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럽다, 이럴 때 신청하면 퇴직 전 직장에서 내던 그 수준의 보험료를 최대 3년까지 그대로 낼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. 말 그대로 급격한 인상에 대비할 시간을 벌어주는 아주 고마운 완충장치인 셈이죠. 그 외에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전략들이 더 있습니다. 예를 들면 비과세 혜택이 있는 ISA 계좌를 잘 활용해서 금융소득을 관리하거나 부부 공동 명의로 재산을 나눠서 각자의 과세 표준을 낮추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. 또 연금을 언제부터 받을지,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언제 팔지 그 시기를 조절하는 것도 아주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죠. 하지만 이건 꼭 명심하세요. 편법이나 부정한 방법은 절대로 안 됩니다. 나중에 다 적발돼서 그동안 안 낸 보험료를 한꺼번에 추징당할 수 있으니까요. 오늘 제가 드린 설명의 핵심을 딱 하나의 질문으로 요약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건보료의 규칙은 이제 내가 뭘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를 버느냐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. 게임의 룰 자체가 바뀌고 있는 거죠. 자, 여러분의 2026년을 위한 소득 전략 준비되셨습니까? 점검은 바로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.